내 나이 73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곱게 늙어가야지 웬 주책이냐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뭐라고 한들 내 가슴 속에 피어난 이 꽃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내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찾아온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애틋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팍팍했던 내 인생에 이런 뜨거운 불씨가 다시 지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생은 외롭지만 담담하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장난을 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절실했던 것을 선물처럼 안겨주었으니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흔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20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 30 넘은 박병권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남자는 키 크고 어깨 넓고 믿음직스러우면 최고라고들 했습니다. 내 남편 박병권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남편으로서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드라마에서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 픽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저런 남자는 드라마에나 있는 거지 현실에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병권 씨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만 뒤적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림 차려나가고 둘이 집에 있으니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묵묵히 먹기만 할 뿐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밥만 축내는 식모 같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서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연희 씨 여기 앉으시죠. 글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친절에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 나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혼자였고 나는 그에게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글쓰기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정훈 씨는 항상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필기도구를 떨어뜨렸는데 순식간에 내 손보다 먼저 주워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 박병권 씨는 내가 넘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씨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정훈 씨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근처 미술관에 가서 그림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고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그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억눌렸던 내 감정들이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고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자식들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담,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우리는 서로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낭독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나를 배려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반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우리의 그림자는 마치 한 쌍의 연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이연희 씨, 제가 이연희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도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의 사랑은 내 마음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글쓰기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몰래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정훈 씨는 나를 위해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영화표를 예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풋풋한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시골 장터를 구경하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들 김준호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정훈 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준호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김준호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김준호는 이정훈 씨에게 다가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다시는 엄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김준호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나는 아들의 행동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김준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늦게 들어오면 추궁했습니다. 나는 집 안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병권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나는 남편 박병권 씨에게 황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황혼 이혼? 그게 뭔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내 지난 50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이정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권 씨는 내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나이 들어서 주책 부리지 마. 그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병권 씨는 나의 황혼 이혼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바람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의 비난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았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나의 딸 이은경과 아들 김준호는 나를 찾아와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엄마를 돌봐줄 거라고 그래? 김준호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우리 아빠를 버리는 거잖아. 그는 이정훈 씨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이정훈 씨와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도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나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과 주변 시선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의견만 강요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엄마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내 삶은 내 것이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의 외침에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나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찾고 싶어. 너희들이 엄마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정훈 씨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늘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현희 씨, 저는 이현희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현희 씨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 끝에 나는 결국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병권 씨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박병권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50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청춘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혼 후 나는 이정훈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었고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매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비난도 들었고 자식들을 버리고 간다는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섰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한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딸 이은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은경은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나는 딸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화해는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아직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 이막은 이정훈 씨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